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8월 21일 월요일 오후의 자들입니다. 자, 드디어 내일입니다. 이하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내일 재판에서도 저번에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북 송금,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보내준 300만 달러. 그 내용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고, 이재명도 묵인을 했고 알고 있었다. 자, 이 진술을 내일 본인 재판에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이재명 오늘 상당히 초조한 입장을 보여서 일종의 헛발질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명계, 이재명 주변에 있는 친명계 중에서도 이재명과 정치적 명호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죠. 자, 그쪽에서는 또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될 때를 대비를 해서 갖가지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죽을 개를 또 냈습니다. 바로 보이콧, 국회 본회의 표결 보이콧 문제인데, 자, 그래서 내일 이하영의 재판이 다가오고, 또 그 9월 중에 이하영이 내일 재판에서 마찬가지로 검찰 진술과 마찬가지로 이재명에게 다 보고를 했고, 이재명이 본인을 위해서 쌍방울 김성태가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내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수순은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을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소환을 했던 것은 백현동이고, 이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다시 소환을 하면은 이게 8월 말 되고, 그러면 9월 달 가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그럼 9월 달에는 정기국회 해결을 자를 수가 없으니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죠. 국회 상정이 됩니다. 자, 그때 보이콧 하자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재명 입장에서는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되죠. 본인의 정치적 명운이 좀, 어차피 정치적 명분은 지금 끝나가는데, 이게 좀 더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빨리 끝내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야 이런 상황을 계속 총선까지 가서, 그때까지 사법 처리가 되지 않고, 감옥에도 안 가고, 해서 총선에서 만약에 본인이 민주당을 이끌어서 승리를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본인 혐의에 대해서 물타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 이것을 지금 끌어가려고 시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뭐 비명, 비이재명계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것은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이재명은 어쨌든 내일 이하영의 진술을 본인도 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때 원래 자백을 했을 때 그 변호사를 내일 다시 같이 재판에 나간다고 하니, 그 변호사와 서민석 변호사죠. 법무법인 해강의 그 변호사가 같이 나간다고 하니, 또 자백을 하겠구나. 이재명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백의 진정성을 어떻게 하든지 흠집을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를 시도를 했는데, 아침부터 SNS 글을 올려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좀 황당한 일종의 헛발질을 하는 그런 글을 올려서 얼마나 이재명이 지금 초조한지, 내일 이하영 재판을 앞두고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노출을 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친명계도 어떻게 하든 이재명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일단의 무리들 전부가 아니고, 과거 친명계 중에서도 지금 속속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같이 죽을 수는 없다 이거죠. 총선이 다가오는데. 그래도 이재명과 어차피 같은 배를 탄 몇 사람은 여러 가지 깨를 내고 있는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승자박 부메랑이 되는 그런 깨죠. 자, 먼저 이재명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폭 정권이다. 국가폭력 정권이다. 그리고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습관성으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정을 덮기 위해서 자기를 탄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지금 습관성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국가 권력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이다. 역사와 국민의 무서움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는데, 조폭은 본인이 많이 연루가 돼 있죠. 이렇게 국폭 정권 어쩌고 하는 이 비난을 하려면 또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로 페이스북에 같이 링크를 올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사를 근거로 이렇게 국폭정권 이런 말까지 했는데, 자, 그 기사가 뭐냐? 18일자, 지난 18일자 오마이뉴스, 좌파 언론이죠. 좌파 매체죠. 오마이뉴스의 기사인데, 이 기사를 링크시켰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이화영, 쌍방울, 김성태 통한 해유 압박에 검찰서 허위 자백. 자, 이 제목입니다. 이화영이 김성태의 해유 압박에 의해서 검찰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 이 기사를 제목을 딱 올렸는데, 그런데 이 기사는 뭐냐면은 지난 8일 깽판친, 그러니까 김형태, 민변의 김형태 변호사가 재판을 완전히 파행으로 몰고 갔던 지난 8일 재판, 8일날 이하영 재판 때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죠. 이하영 전 부지사가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해유 압박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했다. 이 의견서를 기초로 오마이뉴스가 작성을 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을 작성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자기 편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일단 김형태도 이재명 자기 편이라고 보면 자기 편이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화영의 자백을, 진정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의견서를 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재명에게 부메랑이 되는, 이재명에게 새로운 혐의가 씌워지는, 제가 세 가지 혐의가 더 씌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김형태가 쓴 의견서에 따라서 뭐냐 하면은 이해찬 사무실 운영비, 대선 때 이해찬이 직립하라고 온 캠프 만들었는데 여의도에, 그 캠프 운영비를 김성태가 매달 3천만 원씩 2년 동안 줬다. 7억 원. 그 이야기가 있었고, 또 김용, 이재명의 핵심 측근은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정치 후원금을 줬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그 이재명 지난번 재판 때, 지금 말고 지난번에 이 경기도지사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그 재판 때 로비가 있었다. 로비를 했다. 그러니까 재판부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 김성태가. 자, 이런 세 가지가 있어서 새로운 혐의다. 그래서 이것이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그 내용을 아예 내용도 보지 않고 기사 제목만 보고 링크를 시킨 겁니다. 기사 제목에 꽂혔겠죠. 뭐냐면은 오마이뉴스 기사 제목에 회유, 압박, 그리고 허위자백, 이하영이 허위자백, 이런 게 딱 꽂혔겠죠. 그래서 이것을 링크를 시켜놓고, 이게 죄송합니다. 국폭정권이다. 국가폭력정권이다. 해유를 했다고. 김성태 원래 자기 편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김성태를 통해서 해유를 했다는 그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 주장 자체가, 세부 내용은 본인은 해유 압박, 허위 자백 여기에 꽂혔지만은 세부 내용은 이재명 본인에 대한 새로운 혐의들을 드러내는 그 내용을 가지고 초조하니까, 내일 이하영 재판에 있으니까 초조하니까 어떻게든 이하영 재판 때 이하영이 하는 진술을 허위 진술이라고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자락을 깐다고 간 게 이렇게 헛발질을 한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형태 변호사의 의견서에 대해서는 또 자기 편은 이하영이 부인을 했습니다. 이하영이 나 그런 협박받은 바 없다. 처음 들었고 읽어보지도 못했다. 그 의견서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의견서는 법정에서 아예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걸 뒤늦게 오마이뉴스가 기사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는 김형태가 자기가 낸 의견서가 채택이 안 되고 이하영이 부인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변호를 받지 않겠다 하고 사인계 내고 공판 도중에 나가버렸죠. 자, 그거를 그리고 또 김성태가 그런 주장을 한 김형태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끝난 일을 열흘 전에 이미 언론들이 다 상세히 보도를 했고, 저도 말씀을 드렸죠. 그 해석을 다 해드렸습니다. 세 가지 김형태가 입장문을, 의견서를 내는 바람에 이재명에게 세 가지 새로운 혐의가 더 보태졌다. 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마치 오마이뉴스가 새로운 속보인 것처럼 보도를 했고, 왜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마이뉴스도 내일 이하영의 재판이 있으니까는 아마 또 초를 치려고 보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뜬금없이 보도를 했는데, 이재명도 이 기사를 보고 고무돼서, 이거 제목만 보고 해유, 압박, 허위자백. 그래서 그렇게 한 정권은 국폭 정권이다.
이렇게 헛발질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이 내일 이하영 재판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본인이 다 알고 있죠. 본인이 이하영이 자기에게 보고를 했고, 김성태가 그때 도지사 때죠. 지사님 북한 방문을 가는 것을, 북한에 방문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 김성태가 북한에서 돈을 요구를 해서 돈을 지금 줬다. 그리고 100만 달러, 200만 달러 걸쳐서 400만 달러를 줬다. 이거를 다 자기에게 보고를 했으니까는 이재명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른 채 하고 있는데, 이하영이 내일 재판에서 그걸 다 불 거니까, 초조하니까는 이하영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거리를 찾다가 보니까는 오메이뉴스 기사를 찾아서 링크를 시키면서 봐라, 이 무도한 정권, 윤석열 정권 했지만 이것이 완전히 헛발질이었습니다. 또 하나 초조한 거는 친명계도 마찬가지죠. 친명계 핵심,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끝나면 본인들도 끝나야 돼요. 자,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휴일이죠. 20일 국회에서, 어제 국회에서 당원, 자기 편 당원들입니다.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명계 원외 모임, 더민주 전국혁신위원회라는 데서 그 회의를 해서 자기들끼리 뭐 전략을 짠다고 짰는데, 여기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은 투표를 보이콧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투표를 보이콧하겠다. 뭐냐면 민형배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열심히 생각해 봤는데, 이거 체포동의안 넘으면 어떡하지 열심히 생각을 해 봤는데 간단히 물리치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 마치 큰 아이디어를 얻은 것처럼 당원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편 당원들. 뭐냐? 간단히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체포동의안 투표를 거부하면 된다. 그러면서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 그렇게 하면은 한동훈의 간악한 짓을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동훈의 간악한 짓을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가장 무서운 상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이 이 국회로 넘어가면은 거기서 또 설명을 합니다. 체포동의안 제출 요소를 설명을 하죠. 그때 이재명 때, 뭐 노웅래 때, 윤관석 때 다 보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이재명을 왜 체포해야 되는지 쭉 설명을 할 텐데, 그러면은 그때 설명을 하고 나서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일제히 빠져나오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 빠져나오자.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 국회법에 따르면은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려면은 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지 가결이 되죠. 그런데 전체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지금 민주당이 167이니까 과반수를 훨씬 넘죠. 그러면 167명 의원이 다 빠져나가면은 투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예 이거 좀 부결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가결이 안 됐으니까는 부결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재명을 구하자. 이게 민형배가 낸 깨고 며칠 동안 열심히 생각을 해본 깨고, 거기에 정청래를 비롯해서 다른 그 모임에 참석했던 친명계가 동조를 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좋다고, 그 안 좋다고. 당원들도 막 박수를 치고, 그러면 되겠네. 괜히 걱정했잖아. 왜냐하면 체포동의안 지금 넘어가면은 부결을 시키기 위해서 뭐 박찬대도 그렇고 정성호도 그렇고 막 분위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죠. 서로 점검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부결을 시킬지, 이것을 지금 꼼수를 또 쓰고 있는데, 이재명은 그냥 말로만 내가 체포동의안 없이 영장법원으로 가겠다, 말로만 그렇게 폼을 잡는 거고, 그 밑에 이 신복들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생각만 하고 있는데, 민영배가 딱 해서 아니야, 그렇게 해서 부결이 안 될 수도 있어, 가결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 아예 투표를 안 하면 돼, 이 안을 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그날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날 원내대표 박강원이 자, 전부 다 이제 투표하지 말고 철수한다고 167명이 쭉 따라서 박강원 원내대표 따라서 쭉 나갈 것이냐, 어림없는 이야기죠. 지금 이재명 사퇴하라, 이재명
특권 포기한다고 했더니 정말 포기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입니다. 당장 오늘 그 문재인의 대변인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죠. 고민정, 친문계의 대변인, 문재인의 대변인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고민정을 비롯해서 김의겸 이런 사람들이 25일 날 또 문재인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지침을 듣고 올 텐데, 고민정이 투표 보이콧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 당연히 약속 지키는 게 정치 아니냐. 특권 포기, 이재명이 특권 포기라고 말을 내뱉어 놓고 왜 지금 딴 이야기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친문의 전반적인 정서겠죠. 그러면 그 친문들이, 예를 들어서 고민정, 김의겸, 김의겸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밑에서도 대변인도 했으니까. 고민정이나 이런 친문들이, 최강욱 같은 이런 친문들이 나중에 25일 날 문재인이 있는 평산마을에 갈 이 사람들이 박강원이 지금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제히 투표하지 말고 퇴장하자. 그러면 쭉 따라서 퇴장을 할 건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럴 리가 없겠죠. 그리고 친문뿐이 아니고, 그때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별도로 한 민주당 의원이 31명이 있었죠.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거는 부당한 영장 청구는 어쩌고 이런 이야기 했지만, 그런 조건도 안 달고 무조건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이렇게 선언한 31명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선언을 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재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인 의원들, 이상민, 이원욱, 조홍천, 홍영표, 김종민, 박용진, 또 친이낙연계의 윤영찬, 서울훈,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투표 보이콧한다. 자, 우리 다 본회의장에서 빠져나가자. 쭉 나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몇 사람만 졸졸 뒤쫓아가겠죠. 회장. 그리고 나머지는 우물쭈물 하든지, 아니면 아예, 모른 채 하든지, 그리고 투표를 하든지. 자, 그렇게 될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실현 불가능한 그런 꿈입니다. 그런 깨입니다. 근데 그런 깨를 내우는 이유는 이재명이 내일 이하영 재판에 초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친명계 핵심부에서 체포동의안이 9월 달에 넘어올 게 분명해지니까는, 다급하고, 초조하고 다급하니 이런 엉터리 같은 깨도 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권의 혼술이었습니다.